이제 오늘 웨비나의 공식적인 발표 세션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키노트 스피커분들을 모시고요.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같이 자유스럽게 토의해보고 또 토크해보고 또 수다도 떨어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 옆에는 첫 번째로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슈퍼브 AI의 이정권 CTO님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키나로학스의 심상우 CTO님, 그리고 테스트웍스의 이창신 연구소장님 이렇게 자리하셨습니다. 아까 자기소개는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웨비나 발표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정권 CTO님 또 발표하시고 발표 들으시고 또 질문도 받으시고 네. 세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어떤 소감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네, 이렇게 이런 주제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MLOps라는 좀 다소 어려우면서도 또 관심은 많고 또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일단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문제나 또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느껴졌던 뭐 공통 분모들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낫고 또 편한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도 좀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들도 되게 여러 가지 의외로 많이 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면은 더 많은 관심 또 더 많은 그런 교류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각자 카메라 안내 받으셨죠? 네. 말씀하실 때는 각자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카메라 보지 마시고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심상우 CTO님. 네네. 네, 저도 MLOps가 이 아이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실 머신러닝이나 뭐 AI 같은 걸로 이전에 되지 않던 여러 가지 것들,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MLOps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런 신기하고 어떤 관심을 끄는 걸 넘어가지고 실제로 AI를 저희가 어떤 뭐 실생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에 적용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에서 고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점점 더 그런 AI를 실제로 적용하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이미 적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적용을 잘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처럼 그런 MLOps의 여러 가지 측면이랑 이제 실제로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제품으로 접근해서 푸는지를 짚어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저 이창신 소장님 말씀. 저도 AI의 상용화라는 그 주제에 맞게 그리고 이런 추세에 맞게 이런 컨퍼런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연사로 나와서 키노트를 했지만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시각에서 저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만 이렇게 바라본 경향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른 각자의 산업군에서 그런 MLOps를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 눈이 좀 뜨였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런 각자의 분야에서 MLOps를 이렇게 싸워나가다 보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춘추전국시 시대로 아직 이렇게 뭐 통일된 것도 없지만 이렇게 좀 더 계속 발전하는 그런 MLOps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IT에 계신 분들, 또 개발자 출신들이시고 또 개발자시고 역시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또 겸손하게 이렇게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뭐 정치 토론이다 이러면 벌써 이제 소감 얘기할 때서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고 말 막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질문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DevOps와 MLOps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여러 번 이제 언급도 됐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웨비나에서 DevOps와 MLOps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냐 정도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분 패널 분들의, 연사님들의 의견을 좀 한 번씩 들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번은 이창신 연구소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vOps와 MLOps의 그 차이점, 제 발표에서 좀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MLOps는 단순히 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과 데이터가 같이 있다. 근데 제가 그때 발표 때 언급을 못한 것이, 이 코드 자체도 전통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룰 베이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하고 이런 모델하고 데이터와 같이 학습된 ML과의 차이점이 아마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룰 베이스의 코드일 경우에는 그 모든 룰을 다 코드로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코드가 방대해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MLOps의 경우에는 코드는 점점점 줄어들어지고, 그런 학습의 모델, 그것이 더 중요시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것이 MLOps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또 하기 위해서 MLOps는 또 엔지니어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몇 번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코드는 코드와 모델은 굉장히 조그마한 한 부분이고, 그를 지탱하려고 하는 다른 많은 데이터나 그리고 클라우드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좋은 툴과 프레임워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 박사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소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뭘 더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DevOps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걸 어쨌든 운영을 해서 서비스나 제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개발한 결과물을 그런 운영으로 보내는 데까지 사실 많은 어떤 단계가 있고, 거쳐야 될 많은 뭐라고 할까요? 시험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개발을 진행해 나갈수록 소프트웨어는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그거를 개발이 끝나고 좀 빠르게 그렇지만 운영에는 문제가 없게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DevOp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어떤 코드가 이제 어떤 중심 코드 레파이트로 올라갈 때 테스트 같은 게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코드가 머지가 되는 순간에 바로 디플로이가 되는 그런 continuous integration이나 continuous deployment 같은 게 좀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MLOps도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운영으로 빠르게,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없도록 운영으로 보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개발한 소프트웨어보다 인볼브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나온 결과물이 모델이 되는 거니까,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코드도 있고, 그리고 그 코드도 이제 뭐 이전에 데브옵스에 했던 것처럼 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온 어떤 모델 자체도 그 코드와 별도로 또 디플로이먼트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모델도 어떻게 디플로이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물 그 고민이 전부 다 들어있고, 이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생각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근데 문제의식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머신러닝 그 어떤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운영으로 심리스하게 잘 보낼 것인가가 문제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프로치 및 그 체계가 MLOps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호 CTO님. 예. 네,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또 이제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드릴까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 예. 이제 좋은 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그러면은 강조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전히 그 머신러닝 모델들은 여전히 입은 가장 최신의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코드베이스 혹은 모델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점이 좀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코드를 수정해서 그게 뭐 안타깝게도 뭐 테스트를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덕션 상황에서 버그가 났다면은 저희가 그 코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읽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뭐 고친다면은 이제 해결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모델을 하나 배포를 했는데 갑자기 되던 클래스가 뭐 퍼포먼스 매트릭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진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스팟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파라미터를 눈으로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들도 없고, 그리고 모델 코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창신 연구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거의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코드 상황에서는 바뀐 건 딱히 없는데 매트릭은 변했고,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되돌아가면 다시 서비스를 그린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Ops에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부여받고 있는 점,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본질적으로 더 발달을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MLOps라는 거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그 DevOps에서의 그것보다 더 많은 밸리데이션과 더 많은 버저닝이 필요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녀석은 언제든지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는 어떤 알 수 없는 비헤이비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보기 위한 여러 지표들이나 그런 평가 방법들을 꾸준히 또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아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또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때 어떤 매트릭을 저희가 비즈니스에서 얻고 있었는지도 면밀히 기록을 해둬야 그런 것들에 좀 대응을 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개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일 것 같고,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세 분의 과연 DevOps와 MLOps의 차이는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분 연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LOps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MLOps라고 하는 것은
도구인가 아니면 플랫폼인가 이런 문제도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정권 CTO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 플랫폼 뭐 어떤 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저는 그냥 사상 같은 얘기로 오히려 돌아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방금 전 답변에서 MLOps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ML이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저는 굉장히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좀 염두에 두고 MLOps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또 모든 MLOps가 다 반드시 딥러닝 모델 뭐 하나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는 또 저희가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머신러닝 모델이 언설튼하게 내뿜는 모든 결과들을 그대로 사용자나 서비스에 노출시키지 못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상이라 혹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잘 모르겠는 머신러닝 모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코드나 그런 것처럼 뭐 테스트들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의 비헤이비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과연 결국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얘를 어디까지 제어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제어로 인해서 사실은 잃게 되는 거는 뭐 서비스의 속도라던가 뭐 모델을 지금 뭐 데이터가 변하고 있는 데이터에 얼마나 맞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의사결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비즈니스 상황과 머신러닝이라는 좀 지금 한계가 있는 어떤 기술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맞추는 게 결국 MLOps를 잘 하고 있는 팀과 MLOps를 잘 못하고 있는 팀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필요 이상의 밸리데이션이나 뭐 필요 이상의 관리가 반드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성공과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상대적으로 DevOps의 그것보다는 좀 덜해지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런 걸 잘 내 주관대로 선택하고 내 서비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DevOps 환경에서 MLOps 환경으로 갈 때 사실은 더 복잡해지잖아요, 사실은. 네. 예, 시스템도 더 커지고 상당히 네. 복잡해지는데 이정권 CTO님의 말씀은 복잡도도 증가하고 시스템도 커지지만 그것을 도구냐 플랫폼이냐로 보기보다는 네.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뭔가 좀 더 주체적인 네. 사용, 네네. 예, 주체적인 판단, 주체적인 네. 사용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부러 피해봤습니다. 약간 좀 네. 새로운 얘기에 네. 좀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어떤 플랫폼 위에서 뭘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풀고자 하는 그런 환경이나 문제 또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갖추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사상이라는 말이랑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체계를 갖추고 그 안에 있는, 사실 또 보면은 MLOps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하잖아요.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도 뭔가 되게 비슷한 스킬셋을 갖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롤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복잡도가 더 커지는데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뭉쳐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떤 중간에 시행착오나 어떤 느려지는 거 없이 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말씀드린 어떤
같은 이해를 공유해야 되고 어떤 같은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거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잘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 어떤 MLOps라는 도구, 뭐 그런 의미에서는 도구라는 표현도 저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을 잘 표현하고 사상을 잘 공유하기 위한 어떤 도구, 플랫폼도 둘 다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MLOps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질은 그런 체계 및 사상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도구냐 플랫폼이냐에서 좀 다른 얘기가 굉장히 신선한 얘기, 좀 굉장히 새로운 얘기면서도 중요한 얘기로 이렇게 좀 풀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분 말씀을 듣고 약간 생각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이창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두 분이 앞서 다 해주셨는데 아, 저는 예.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문화란 말로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MLOps보다는 DevOps 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DevOps에 지금 많은 툴이 있는데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기 위한 CI/CD를 하기 위한 많이 툴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팀 같은 경우는 CI/CD를 해서 다 잘 됐는데 그 다음 날 바로 파이프라인이 이게 블락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좋은 툴이 있지만 그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보수하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해야지 이게 계속 CI/CD가 되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날로 바로 이거는 툴은 아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건 툴은 툴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의 어떤 컬처, 그러니까 문화, 사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런 걸 계속 품질을 좋게 하겠다. 이게 코드가 되든지 아니면 ML 모델이 되든지 계속 무슨 방법으로든지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용자들을 위해서 계속 하겠다는 의지, 문화, 사상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세 분 연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새롭고 다른 각도의 말씀들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결국 이제 사상이든 문화든 그것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예,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빅 벤더들은 상당히 닫힌 체계였었거든요. 예, 자신들의 솔루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되고 또 자신들의 솔루션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또 주도적으로 시장을 또 끌고 나가는 공급자 위주의 예,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일면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세 분의 각 관점 그런 것 같아요. 그 체계가 이제 열려야 된다. 예, 그 체계가 열려서 어떻게 보면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에서 생태계와 같이 소통하면서 이 부분이 발전하고 해결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강력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솔루션 벤더가 있다면 그 솔루션 벤더와 시장과 생태계가 열려서 뭔가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계 자체가 하나의 팀이 돼버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DevOps가 돼버리고 MLOps가 돼버리는 생태계 자체가 플랫폼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현을 정확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생태계 혹은 오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지금 저도 그냥 들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존보다 아까도 이제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기존의 뭐 DevOps 혹은 조금 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오던 소프트웨어보다
너무 다양화되고 또 예, 예. 데이터가 조금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저희가 그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이 이루어야 될 어떤 서비스에서의 뭐랄까요 목표치가 예, 예. 어떤지 뭐 예를 들면 정말 단 하나의 오차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예.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뭐랄까요 뭐 대부분 그냥 느낌이 괜찮으면 예, 예. 리페이한 서비스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미지인지 뭐 텍스트인지 뭐 아니면 예전에 뭐 타뷸러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다양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솔루션 제공자들이 예, 예.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틀로 들어오고 예. 그 위에서 해결되기는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해지는 것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소개하고 또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자기 문제에 적용하고 이런 뭐 교류 그리고 뭐 커뮤니티 기반의 발전들이 조금 더 지지받을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환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발표 중에 이게 민주화라는 얘기도 하셨지 네. 않습니까? AI의 민주화. 네, 그런 것이 사실 지금 우리 AI의 이런 발전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진짜 PhD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AI를 지금은 그냥 자기가 뭐 인터넷 좀 찾아보고 하면은 대부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기술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런 기술은 자꾸 오픈돼야 되고 그래야지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에는 그 제대로 된 그 데이터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그 예로 언급한 대로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 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큰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상황에 맞춤형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데이터는 점점 맞춤형으로 가고 모델은 점점 더 오픈되고 이런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태계에서 벗어나서는 생존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생태계와 호흡을 같이 하고 생태계의 피드백을 받고 또 그 피드백에 빨리 애자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생태계와 같이 호흡하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고 강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신 박사님. 예.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에베롭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체계잖아요. 예. 실제로 뭔가 물론 엔드투엔드로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하고자 하는 어프로치도 있지만 뭐 이거를 어떤 기능으로 조각조각 내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냥 에베롭스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모델링을 하는 부분, 모델링 하는 걸 어떻게 그럼 운영으로 보내는지, 파이프라인 어떻게 만드는지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또 그런 문제 중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키텍처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라이브러리라든지 어떤 기존 존재하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잘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시키고 조금씩 약간 수정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걸로 하면 너가 모든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어 머신러닝에 관련된 그런 거는 존재하기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요. 약간 좀 실무적인 얘기, 약간 디테일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커스텀 데이터셋의 중요성을 이제 세 분이 누누이 이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커스텀 데이터셋이 가치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되는 것이냐. 예. 그런 가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주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또 그것을 에스티메이션하고 또 그것을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해야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어렵고 하는 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정걸 CTO님. 이것도 또 사실 답변이 약간 도망가는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 데이터셋도 이제 좀 바라보는 관점을 저희가 좀 더 넓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데이터셋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예. 저희가 항상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데이터셋을 이제 커스텀으로 잘 만든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MLOps라는 단어를 놓고 이제 그런 데이터셋을 잘 커스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바라볼 때는 예. 결국은 저희가 서비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점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데이터셋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가 예. 라는 조금 또 도망간 답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셋 하나가 정적인 상태로 정말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셋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얘를 변화시킬지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셋,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결국은 좋은 데이터셋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뭐 좀 발언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예, 신 박사님. 예. 네네. 저도 뭐 약간 다른 측면의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 개발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이 앞뒤가 좀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셋이 좋은 데이터셋이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데이터 센트릭 AI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이전에는 뭐 많은 데이터,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강조를 했지만, 이제 데이터 센트릭 AI,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엄청 큰 모델, 뭐 꼭 큰 모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큰 모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모델 센트릭인 경우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반해서 약간 좀 특히나 뭐 제조업 쪽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이 크게 데이터셋을 가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데이터셋을 잘 고르고, 이게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셋을 잘 만들면은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그 말은 결국은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데이터셋을 좀 수정한다든지 뭐 아웃라이어를 뺀다든지 해서 다시 또 모델을 만들어 보고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좋은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 과정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그런 데이터로부터 어떤 모델 코드를 가만히 고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서 결과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또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 과정을 되게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셋을 결국 구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MLOps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데이터셋이 좋은 데이터셋이다. 목적이 맞는다는 것은 결국은 상용화, 실제 프로덕션에서 잘 모델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데이터셋인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특성을 잘 이해를 반영을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다양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빨리 업데이트되고 계속 새로
새로운 그 특징이 반영되는 그런 데이터셋, 그런 또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하신 MLOps, 아니면 뭐 요새는 데이터옵스라는 말도 생겼는데, 그런 것이 또 좋은 데이터셋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약간 파생적인 질문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MLOps라고 얘기하면 개발, 운영이 그러면 분리된 것이냐, 아니면 합쳐지는 것이냐, 이런 퀘스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의 관점에서 그게 분리된 것이냐, 합쳐지는 것이냐, 운영 단계에서 분리되는 것이냐, 합쳐지는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에 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머신러닝의 그 프로세스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까 이제 이창신 연구소장님께서 그 6단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맞나요? 예. 그 첫 단계를 보면은 뭔가 스코핑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데 결국 이제 비즈니스 분석도 첫 단계에서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포를 할 때에도 그 실제 필드의 환경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아까 그 댓글에 질문도 사실 올라왔었어요. 그렇다면 MLOps 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MLOps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MLOps의 기능은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다면 그 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창신 연구사장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직군이, 두 큰 직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말하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연구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엔지니어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좀 없으신 분들이고, 이분은 깊게 어떤 모델이나 어떤 데이터셋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게 포커스가 돼 있고, 근데 MLOps를 운영을 하려면은 엔지니어적인 이런 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데,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DevOps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 엔지니어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은 개발자는 코드를 그냥 구현하는 사람, 그냥 코드를 구현하는 사람을 개발자, 디벨로퍼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DevOps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엔지니어입니다. 뭐 스케일링을 하고, 뭐 버그 픽스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테스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 직군,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 이 두 직군이 사실 같이 팀에 있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이 이렇게 좀 엔지니어링을 좀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쉽지 않고, 최소한 이렇게 두 직군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팀 구성을 좀 그런 거 안배를 하시는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MLOps를 운영하는 걸 말씀하신 건가요? 팀을? 아니면 MLOp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말씀하신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을 하는 그런 작업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역시나 또 운영하는 거, 이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또 중요하다, 다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름이 MLOps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콩밥도 콩이 아니라 밥이잖아요. 보통.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는 운영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운영에 적합한 상태로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뭔가 해서 운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발 부분도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갖고 운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운영이 중심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운영만 있어서는 또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최소한 처음에 예를 들어 뭐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운영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같아요, 메롭스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이정모 CTO님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MLOps의 주체는 누구냐? 네, 예. 질문이 더 어려워지는 기분이 드는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저의 말을 믿으실 것도 아니고, 네,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콩밥 해석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네. 저의 생각도 만약에 이제 MLOps 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게 뭔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머신러닝을 기법, 그러니까 저희가 풀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학계 수준에서는 알려진 걸로 서비스를 할 거라고 일단은 가정은 해볼게요. 왜냐면 그게 합리적인 가정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소수의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이제 도메인 익스퍼트를 가진 분들과 생각보다 많은 수의 그런 오퍼레이션 사이드 인프라라던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옵스라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빨라야 하는 부분과 그리고 특별히 더 머신러닝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성 등이 더 많은 일을 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MLOps의 어떤 운영 주체까지 지금 세 분 연사님의 말씀을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심상호 CTO님 발표를 들으면서요, 제조업에 좀 특화돼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개선 사례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철학하면 이제 IT 쪽에 계신 분들은 앞에 개똥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개똥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는데 철학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론적인 틀로 이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는 재미, 그것이 이제 철학하는 재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연구해서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이제 모든 현상을 이제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꽃이다. 철학자의 이제 재미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걸 MLOps를 통해서 뭔가 제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물론 어렵겠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컨슈머 AI 있잖아요. 큰 빅테크라든지 그런 회사에 비교하면은 탤런트도 사실 AI 관련 탤런트도 많이 부족한 현재 시점에는 확실히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뭔가 어떤 AI의 혜택이나 AI가 주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전에 되지 않았는데 되는 그런 어떤 진보들을 제 생각이지만 충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미개척지에 가까운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제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루기 좋은 타겟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한 가지 예로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AI나 머신러닝을 적용하기에는 되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쪽에서 뭐 이제 조금씩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보람이 상당히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개발한 모델로 물론 이제 데이터는 계속 변화하고 생성하고 이제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또 그 힘들겠지만 보람이 있고 또 성과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조업 그렇고요. 또 이게 이제 제조업만에 국한된 얘기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정건 CTO님 그동안 이제 과제 프로젝트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정말 쾌감을 느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과제라고 하면 뭐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 때 아니면은 저희 스위트를 만들 때 어떤 쪽이 다 포함해서. 예. 아하, 그냥 그랬구나. 가장 큰 쾌감을 느꼈을 때. 한 번의 이벤트는 사실 기억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예, 예. 뭐 좀 이제 보면은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를 어쨌든 만드는 어떤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물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자체를 또 상품으로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예, 예. 어쨌든 그런 도구를 만들고 있는데 MLOps 이야기하면서 오늘 많이 나왔던 게 정말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이 예, 예. 그 ML이라는 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고 예, 예. 그 대부분의 페르소나들이 사실 저희 도구에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재밌다라고 쾌감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런 정말 서로 다른 지식과 예, 또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콜라보레이티브하게 들어와서 예, 예. 그런 좋은 머신러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능력과 또 정성을 가지고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체계를 뭐 다 만들진 못한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전에 이제 뭐 머신러닝 모델을 그냥 연구하거나 이럴 때 보던 제 자신의 어떤 시야보다 이게 좀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보이다 보니까 좀 더 현실에 어쨌든 더 많이 영향이 가는 일이잖아요. 그냥 연구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개인적으로는 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네이블러로서의 기쁨이지 않을까요? 네. 예, 내가 어떤 판을 만들어 놓고 네, 네. 그 판에 들어와서 네. 열심히 네. 일을 하고 뭔가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네. 내가 그 이네이블러로서의 보람도 느끼고 네.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자 비슷한 것 같은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뭐 게임에도 여러 이제 유저들이 와서 각자의 재미를 보고 이렇게 간다고 그렇죠. 하면은 농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또 재미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창신 소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는 주로 데이터셋 이걸 구축과 강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셋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좀 입에 담기 좀 힘든 그런 데이터셋도 포함해서 뭐 성인 뭐 그런 그런 데이터셋도 있고 그런 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가장 뭐 쾌감까지는 아니고 좀 보람을 느낀 거는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닥쳤던 문제들 저희가 사례에서도 뭐 수어 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크라우드 소싱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런 것에서 또 많이 이렇게 배우고 진짜 이렇게 데이터 사람이 다양하듯이 데이터도 진짜 다양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특히 아까 좀 엣지 케이스 그런 것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진짜 많구나. 그래서 이 AI, 뭐, DevOps가 어렵다면 AI는 더 어렵다. MLOps는 더 어렵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팀원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자기 커리어를 또 찾아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보람을 느낍니다. 예, 예. 그러니까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셋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셋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치 다양한 사람을 접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면 약간 나태주 시인의 시 한 구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뭐 이런 데이터 셋도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이런 예, 생각이 나는데 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오늘 편하게 세 분이 이렇게 이제 같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그 각 소속사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회사, 우리 솔루션은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는 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이제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그 플랫폼을 활용하면 사실은 아까도 강조드린 부분인 AI를 활용해서 지금 MLOps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은 뭐 리소스의 문제 그리고 또 경험의 문제 등으로 아이디어는 만들기 쉽지만 실제로 해보기에는 정말 많은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위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고 예, 예. 또 최근 이제 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신 박사님. 네. 네, 마켓학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AI를 어떤 산업 또는 제조업, 특히 제조업 쪽에 도입을 하고 그걸 확산하는 거를 가속화한다는 이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런 MLOps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런 가속화를 잘 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산업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모델링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쪽이 있어요. 이게 저희는 앞으로 그런 두 가지 방향이 다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저희 제품을 쓰고 되게 어떤 가감없는 피드백을 주시는 클라이언트가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좀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모델링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제품이 계속 좋아지면서 또 저희 회사 발전의 다른 한 축인 그런 AI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점점 더 효율화가 되면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두 가지 축을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마켓학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창신 소장님 약간 표정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표정 약간 있었는데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저희 테스트웍스는 지금까지 데이터 전문 기업 그리고 검증, 테스트 소프트웨어 테스팅 이거 두 축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사실 두 개가 지금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셋을 그의 전문성을 계속 살리면서 그리고 또 원가 절감에 의해서 또 저희 베트남에 진출도 하고 글로벌하게 나간 반면에 또한 저희가 검증 방면에 계속 전문성을 쌓아가고 이 두 개를 합치는 데이터셋 검증이라는 이런 분야도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거의 적합한 그런 툴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축을
그러니까 넓게 또 글로벌하게 나가고 또 깊게 계속 연구를 해나가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저희 테스트웍스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분과 이제 좀 프리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그런데, 제가 이제 드는 느낌은요, 이 세 분과 같은 분들과 실제 MLOps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소통 채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물론 세 분은 좀, 뭐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또 프로젝트 경험과 이런 것들이 또 공익적인 자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업계에서. 예,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세 분들 같은 분들과 시장에 계신 분들, 또 열심히 일하는 실무진들이라든가 또 뭔가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분들과의 소통 채널이 다이나믹하게 열려 있으면 어떨까? 서로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소통하고, 물론 이제 시간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세 분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앞으로 생태계와 같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소통을 하고 나눠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 세션 때 마지막 세션이기도 하고 또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오히려 더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되게 재미있고 또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 또 언급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실무에 잘 활용되고 또 유익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MLOps라는 주제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